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DMC에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뭐 광고주 사이드, 뭐 대행사 사이드, 랩사 사이드에 계신 마케터 분들이 좀 들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그 웨비나 주제로 선정한 DMP를 활용한 오디언스 타겟팅이라는 주제는 가능하면은 이걸 들으신 분들한테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즘 시장에서 전부 다 좀 플랫폼들이 이제 오픈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오픈 플랫폼으로 바뀌어감에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그 타겟팅이 필요했을 때 이제 매체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매체가 생기고 그 매체 안에서도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그 매체를 활용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유저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건 알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이제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데이터를 쓰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데이터를 실제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뭐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DMP를 활용한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 DMP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DMP는 DMP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크게 있진 않아요. 결국에는 그 DMP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플랫폼에 녹여내서 광고를 실제로 이제 송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 타겟이라는 DSP 플랫폼이고요. 그 크로스 타겟이라는 DSP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총 3가지의 이제 주요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희가 총 4가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를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데이터 타겟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체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그런 모바일 앱들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상 이런 데이터 타겟팅을 통해서 모바일을 좀 넘어서 뭐 TV, 그 다음에 OTT, 그 다음에 DOOH 같은 디지털이 접근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좀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매체도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정말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에 녹여내서 매체에 송출을 할 때 굉장히 좀 그 데이터 전문가들, 플랫폼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캠페인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확연한 성과 차이가 나는데, 그런 운영 최적화 기능까지도 저희 플랫폼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총 4가지의 그 데이터 소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좀 익숙하신 SK 플래닛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SK 플래닛 데이터는 아시는 그런 쇼핑 서비스들, 내비게이션, 포인트, 뭐 포털, 뭐 여러 가지 이제 SK 플래닛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제 광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바일 상에서 깔려있는 그런 앱 프로파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외 위치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작동하는 그런 GIS, 그러니까 GPS 신호를 바탕으로 저희가 위치 이력 정보를 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내 위치, 요 와이파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요 데이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3가지 데이터 대비해서 실내 위치는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이면서 저희가 실제 시장에다가 이제 좀 소개를 드렸을 때 좀 가장 많이 좀 화제가 있는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실내 위치는 기존에도 이제 위치 베이스로 많이들 타겟팅을 원하셔서 뭐 GPS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거의 가까운 모델은 비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매장에다가 비콘은 인프라를 좀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비콘은 이제 매장에다가 수신기도 설치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매장에 이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니면 들어갔을 때 뭐 푸시를 날려준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인프라 구축이 쉽지는 않다 보니까 활용을 이제 많이들 못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유한 실내 위치 데이터는 와이파이 핑거프린트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없이도 어떤 특정 매장에 진입을 했는지 아니면 매장 밖에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건물 안에 몇 층에 이제 진입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 실제 이 데이터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많은 이제 오프라인이 메인이시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신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와이파이 핑거프린터로 모은 실내 위치 데이터는 총 6가지의 컬럼으로 저희가 좀 텍소노미를 갖춰놨고요. 첫 번째로는 이 매장들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 두 번째는 그 매장의 특정 브랜드, 세 번째는 실제 코어한 그런 하나하나의 매장들 리스트를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특정 상권,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건대라든지 특정 상권에서의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직군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저희가 출시를 했던 거는 지금까지의 실내 위치는 어떤 특정 매장이나 지역에 방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체크를 했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보니 이 위치 이력이 새벽 시간에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가설을 삼아서 이제 특정 아파트라든지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방식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 데이터의 양은 현재는 500만 명 정도 되는 양을 갖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나 매장 리스트는 총 한 100만 개 이상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매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만약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장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그 매장의 와이파이 리스트를 작업을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그 방문 이력을 타겟팅 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케이스를 좀 짚어볼 텐데 그 케이스를 짚어보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4가지 데이터는 물론이고 원래 온라인상에서 많이 활동 이력을 타겟팅했던 거에서 실내 위치 같은 오프라인 데이터를 얹었을 때 어떻게 오디언스 타겟팅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포인트를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캠핑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캠핑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데카트론이라는 이런 스포츠 용품 매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캠핑 업종에 관련된 브랜드 마케터 분들은 어떻게 오디언스 타겟팅을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좀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캠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타겟팅을 하는 접근을 좀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캠핑에 관련된 앱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캠핑 용품에 대한 쇼핑 이력, 그러니까 캠핑 용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주요 캠핑장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세팅이 돼 있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실내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캠핑장이나 뭐 캠핑 용품 매장에 방문했던 이력을 찾아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골프 업종인데요. 골프라는 이제 스포츠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떤 특정 매니아층에 가까웠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2030 세대에서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크린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는데 이 골프 업종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오디언스 타겟팅을 해볼까를 고민했었고 첫 번째로는 골프 웨어나 골프 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쇼핑 이력이 있던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위치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골프 업종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결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들한테 접근하시는 니즈를 좀 많이 말씀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내 위치 중에 아파트 거주자가 판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파트 거주자가 판별되는 기준에서 가격이 이제 9억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제 따로 뽑아가지고 모듈을 좀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에 방문했던 매장 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 브랜드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아마 오디언스 타겟팅을 설계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강식품 쪽을 좀 볼 건데요. 이번 이제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건강에 좀 민감해지는 것 같고, 건강을 좀 많이들 챙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홍삼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홍삼, 그 짜먹는 홍삼 그런 거를 하나 안 먹고 온 날에는 좀 비실비실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건강식품 쪽에서도 많은 캠페인들의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 업종에서의 오디언스 타겟팅을 한번 설계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그 건강식품이나 건강관리 용품들을 가지고 쇼핑 이력이 있던 사람들을 좀 찾아냈고요. 여기에 이제 신뢰 데이터를 좀 얹어보면, 아실만한 그런 대형마트의 방문 이력 중에서 그 대형마트에는 건강식품 코너가 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건강식품 코너가 있는 층수에 방문했던 이력이나, 아니면은 그 층수가 좀 넓다라고 하면은 그 건강식품 코너를 방문했던 이력까지도 추출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저희가 오디언스 타겟팅을 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건강식품 전문 매장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국에 있는 건강식품 매장에 최근에 방문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의 타겟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오디언스 타겟팅을 설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면, 부동산 업종에서는 최근에 이제 매일매일 사실 뭐 포털 기사를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기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부동산 업종은 굉장히 마케팅 수요도 많은 업종인데, 사실 오디언스 타겟팅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업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업종에서 광고주는 굉장히 오디언스 타겟팅을 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코어한 타겟을 찾고 싶어 하지만 여태까지의 방법론적으로 좀 부족했었는데, 여기에 저희 신뢰 위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케이스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 부동산 업종에서 찾고 싶어하는 사용자는 최근에 이제 어떠한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좀 계획하고 있는 이사 수요자를 좀 찾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앱 사용자를 좀 뽑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큰 모수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부동산 앱 관련 앱 사용자들은 사실상 관찰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로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곳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실제 방문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신뢰 위치 데이터가 특정 공인중개사에 방문했던 이력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총 3가지의 갈래로 이제 타겟 소스를 좀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의 교집합을 해서 정말 코어한 타겟을 찾아내는 데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정말 코어한 타겟을 찾아냈을 때 모수가 작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작은 모수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은 정말 이 코어한 타겟 가지고 제안을 할 것 같고, 여기서의 효과를 보신다고 하면은 좀 꾸준한 집행을 패턴을 이제 요청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볼 겁니다. 자동차 업종을 볼 건데, 자동차 업종에서 그간에 많이 진행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승 신청, 그 다음에 상담 신청, 이렇게 신차가 출시됐을 때 많이들 마케팅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좀 그 접수를 받았던 광고주 니즈 중에 굉장히 특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언스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 사례는 그 특정 브랜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찾았어야만 했고, 지금 현재 그 브랜드를 타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계속 그 브랜드를 이제 계속 타게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찾았냐면, 특정 브랜드 그 전용 앱이 좀 있어서 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첫 번째로 찾았고, 두 번째로는 쇼핑 데이터 중에 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차량 용품에 대한 쇼핑 이력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뢰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는 전 시장이 아니라 실제 그 브랜드의 수리센터, 그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3가지를 교집합을 함을 통해서 정말 코어한 타겟을 좀 찾아냈고요.
이 코어한 타겟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그 광고주가 기획했던 프로모션의 전환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클릭 이후의 건강한 수치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정말 타겟을 좀 잘 찾아냈다라는 피드백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 업종인데요. 반려동물 업종이 이제 굉장히 트렌디해졌고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TBCF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반려동물 관련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규모 마케팅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오디언스 타겟팅 플랫폼에서는 정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한번 잘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낸 소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애완동물에 관련된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찾아냈고, 그 중에서 동물병원이나 애견 카페의 내비게이션 이력을 좀 찾아낸 게 있고, 마지막으로 실내 위치 데이터 중에서는 애완동물 서비스, 애완동물 용품의 매장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방문했던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이 세 가지를 교집합을 함을 통해서 정말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오디언스 타겟팅을 함을 통해서 뭔가의 기대 효과를 좀 누리실 수 있는 걸로 설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낚시 업종을 좀 하나 선택해 봤고요. 낚시 업종에서 이제 희망하는 오디언스는 아마도 취미로 이미 낚시를 즐기고 있고, 특히 여기에 플러스로 단순 취미를 좀 넘어서서 낚시 용품, 그러니까 장비빨, 소위 말하는 이제 장비빨에 욕심이 좀 많아서 실제 낚시 업체에서, 낚시 용품 업체에서 굉장히 가져가고 싶은 코어 타겟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낚시도 이제 관련된 앱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찾아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낚시 용품에 대한 구매 이력,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한 낚시터, 낚시 용품에 대한 방문 이력, 요렇게까지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그 낚시터나 낚시용품 매장에 실제 오프라인에 방문했던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저희가 이 네 가지의 소스를 다 교집합을 함을 통해서 코어한 타겟을 찾아내서 광고주한테 제안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음료 쪽에서도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HMR 업종을 좀 뽑아봤어요. 요즘 이제 마트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간편 조리식품이 잘 나오고 있고, 마트에 가보면 가장 좀 그 메인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 혹은 그 브랜드가 가장 피칭을 해야 될 제품들이 매대 가장 앞쪽에 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 간편 조리 업종에서는 굉장히 그 매대 앞쪽에 비치된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그걸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간편 조리 식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저희 오디언스 타겟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번에 찾을 거는 좀 재밌는 시도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냉동식품이나 간편식에 대한 쇼핑 이력을 좀 크게 찾아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형마트도 물론 간편조리 식품을 이제 많이 팔지만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좀 간단하게 좀 사 먹는 편인데, 저희 실내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전국의 편의점에 방문했던 이력을 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디언스 타겟팅이 훌륭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제안한다고 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굉장히 소규모로 이제 살고 있는 가구들한테 더 피칭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내 위치 데이터 중에 이제 아파트 거주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제 좀 그 3인 가구, 4인 가구라고 저희가 가설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찾아냈던 쇼핑 이력과 편의점 방문자 중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좀 디타겟팅 하는 방식으로 오디언스 타겟팅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디언스 타겟팅을 통해서 이 HMR 업종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좀 피칭을 함과 동시에 요 간편조리 식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실 수 있는 타겟팅을 한번 설계를 해봐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행 숙박 업종을 좀 골라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심하면서 국내 여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숙박 그 호캉스 같은 걸 좀 즐길 수가 있을 텐데, 곧 다가오는 이제 여름 시즌에
만약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그 마케터 분이시라고 했을 때 기존과는 다른 오디언스 타겟팅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뽑아봤고, 저희가 뽑아보고 싶어 했던 오디언스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예정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행 숙박에 관련된 앱 설치 이력을 뽑아올 수 있었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시점까지도 알 수 있다 보니까 여행 숙박에 관련된 앱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신규로 한 사람들로 일단 좀 추려봤고, 그것과 플러스로 국내 여행에 국한된 그 관광지 쿠폰 아니면은 여행 용품에 대한 쇼핑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합집합으로 가져가면서 모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은 지금 뭐 인천공항 같은 그 공항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국내 여행 수요에 집중하는 오디언스 타겟팅을 좀 설계해 드릴 것 같고, 이들에게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가능하면은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비즈니스 그 브랜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업종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육아 업종을 선택을 해봤고, 육아 업종이 특별한 건 아닌데 육아 업종 안에서도 저희가 좀 찾아냈던 오디언스는 정말 출산 예정일이 가까우신 산모님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육아 업종이 오디언스 타겟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뭐 앱도 굉장히 특수한 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실제 산모분들을 찾기에는 뭐 여성병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문 이력을 굉장히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본 데이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봤냐면, 첫 번째로는 여성 출산 육아와 관련된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고, 두 번째로는 육아나 유아용품을 가지고 쇼핑 이력이 있던 사람들, 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병원 관련된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력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결을 통해서 모수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하나를 좀 뺄 건데, 저희 실내 위치 데이터 중에서 키즈 카페에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좀 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육아나 유아용품에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이미 출산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좀 제외를 하면서 가능한 이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산모님들에 가까운 오디언스를 좀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케이스를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뽑아봤는데요. 주로 이제 다양한 온라인 이력은 물론이고, 저희 주제가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라는 것처럼, 오프라인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가미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작성을 해봤고요. 저희가 그 케이스마다 설명드린 그 오프라인 데이터 중에 실내 위치 데이터는 현재 좀 그 보이시는 화면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그 데이터를 다 직접 추출할 수가 있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세그먼트를 이제 뽑아야 되다 보니까 광고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를 일단은 뭐 좀 만들어 주고요. 저희는 올리브영이나 롭스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좀 이제 세그먼트로 쓰고 싶어서, 네,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올리브영과 이제 롭스 매장의 방문자를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설정을 하고, 저희는 이제 서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데이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의 이제 브랜드를 좀 찾아볼 건데,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올리브영과 롭스, 네, 요 두 가지 매장에 방문했던 이력을 좀 찾아볼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실제 애드 아이디는 물론이고 명수가 좀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 대략 약 17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요 정도의 모수는 충분히 광고에 활용 가능한 모수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생성을 함으로써 바로 저희 플랫폼에서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이게 웨비나 특성상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코믹한 요소를 좀 많이 못 썼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직접 만나 뵙고 만약에 설명을 드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좀 영상으로나마 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의미에서 저희가 좀 소정의 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상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요 이제 퀴즈를 좀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실내 위치 데이터는 땡땡땡땡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매장 방문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시면 되고요. 이 퀴즈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너튜브 계정에 온누리 DMC라는 이제 그 채널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이번 영상이 좀 올라갈 텐데 그 영상에 이제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이 좀 받아가는 게 좀 싫으시다 그러면 이제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간은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일요일까지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맞추시는 정답자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다 나눠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이제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실제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얼른 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